신라의 암양주에 군주로 부임하였던 김유신 대장군은 기록에 의하면 서기 642년, 즉 선덕여왕 11년에 군주로 부임을 한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대야성은 서기 640년에 김품석 성주와 고타소 부인이 전사를 하고 그의 수급은 백제로 옮겨져서 의자왕이 기거하는 단 갯돌 밑에 묻어두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 대장군은 이곳에 군주로 부임하게 된 주 동기는 곧 대야성을 어떻게 하면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야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 암양주를 제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적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가 군주로 부임한 이후에 다수의 암양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유신 대장군이 신라의 큰 장군이다, 신라의 큰 장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 암양주의 주민들의 인상에는 그가 곱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암양주 곧 그 윗대 압도국이라는 나라가 서기 102년 즉 파사왕 때에 그들로 인해서 강제로 흡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라인들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이라는 신라의 큰 장군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에 군주로 부임한다니까 어떤 반항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반항심에서 군주가 부임할 당시에 아무도 그를 마중해주지 않았다, 환영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군 김유신은 이러한 암양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적개심을 가졌던 신라, 또 후대에는 신라의 한 주로 편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었고, 특히 신라의 대장군이 왔을 때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헤아린 김유신 대장군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잃고 달포 동안 저작거리에 나가서 주민들을 같이 어울리고 술도 먹고 가무도 즐기고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삼국사기 김유신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압독 주민, 즉 암양 주민들은 처음에는 신라의 대장군이 오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가 부임하고 난 뒤에 달포 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생각 밖으로 아주 졸장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해서 결국은 그 암양 주민들이 스스로 백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의병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산지방의 최초의 의병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암양주의 주민들이 결집된 모습을 본 김유신이 결국 이를 놓치지 않고 선덕여왕께 고해서 그들을 결국 신라 화랑의 정예군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안 암양 주의 주병들, 즉 의병들이 김유신 대장군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들과 화합하고 협력하게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세 곳에 훈련장을 축조하였고, 그로써 본격적인 대야성 탈환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예국으로 편입된 암양주의 청장년들이 결국 대야성 전투에 참여했고, 그 밖에 신라의 정예군과 함께 합세를 해서 대야성을 탈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 645년입니다. 김유신은 이전에도 경상과는
상당히 깊은 인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기록에 보면은 김유신 대장군이 어린 화랑낭도 시절에 삼국 통일의 성읍을 가스불 속에 담고 중앙의 석굴에서 정진하였다. 그럴 때 낭지라는 스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삼국 통일의 비법을 전수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중앙의 석굴과 경주의 단석산 설화에서 서로 대칭되는 그러한 설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팔공산의 석굴이라면은 곧 지금의 와촌 그 강항리에 소재한 불굴사의 석굴 또는 중앙암 석굴 등으로 여러 학자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삼국 유사의 일원스님 남겨놓은 김유신에 대한 설을 살펴보면 백석이라는 고구려의 첩자와 함께 팔공산을 넘게 되었는데 팔공산 입구에 헌련한 지점에 와서 삼선녀를 만나고 결국 그 선녀로부터 모든 백석의 업무를 알아차리는 김유신은 곧 백석을 참하고 이 엄청난 고구려의 업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살아남은 산, 이것이 팔공산이다 것이죠. 이 팔공산, 중학산 또는 부학산은 김유신을 신라의 대장군으로 만들어준 그러한 산이다. 그래서 이 산은 아버지 산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산이란 것은 곧 부학산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산이라는 이름과 같이 어머니 산의 사랑에 있다면 이 아버지 산은 김유신 대장군을 결국 장군으로 길러주고 장군의 큰 소망을 이루어준 그러한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와촌면 팔공산 입구에 보면 명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명마산은 곧 김유신이 타고 다니는 명마가 울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김유신이 백석으로부터 유인되어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을 때 이 명마가 팔공산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었다는 그런 설화 등등은 곧 김유신을 살려내기 위한 팔공산, 즉 아버지 산의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유신과 경산, 또 김유신과 당시 암양주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사적 218호는 물론 제1연명장은 기마연명장이고 제2연명장은 궁도, 제3연명장은 보병훈련장으로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양 소재지 지명이 부정리라는 것과 그 앞에 마이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화랑을 적진에 내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또 남편을 적진으로 내어보내는 아내의 마음이 뭉쳐진 그러한 지명이라는 것이죠. 마유지는 남편을 태우고 가는 기마가 신속하게 적진의 소리를 듣고 화살을 피하고 해서 남편을 살리고 소망하였던 삼국 통일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암양의 화랑은, 즉 경산의 화랑은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전초기지의 주역이고 또 현재 남아있는 그 유적들은 곧 신라 화랑의 근간을 알리는 그러한 유일한
지명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암양유적, 또 암양주의 화랑을 추선하고 또 추모하는 그러한 대명제는 곧 우리가 이 시대에 해내어야 하는 숙명적인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